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진주만부터 히로시마까지 태평양 전장의 결정적 순간들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요, 태평양 전장의 흐름을 바꾼 그 사건들, 그 인과관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뭐랄까, 하나의 사건이 다음 사건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시작은 역시 1941년으로 가야겠죠. 일본의 팽창 야욕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또 미국의 자원 금수 조치가 있었고요. 특히 석유가 부족했던 게 일본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좀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 선택이 바로 진주만 기습이었군요. 사실 야마모토 제독의 계획만 보면 미 태평양 함대에 큰 타격을 입힌 건 맞아요. 전함도 침몰했고 사상자도 많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성공 안에 사실 실패 씨앗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부분인데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그때 마침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래 해전의 주력이 될 항모 전력은 그대로 보존된 셈이죠. 게다가 연료 저장고라든지 수리 시설 같은 핵심 기반 시설 공격도 빠졌고요. 아, 그런 부분들을 놓쳤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마모토 제독이 미국의 그 전쟁 의지, 이걸 완전히 잘못 읽었습니다. 이 공격 때문에 오히려 미국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전쟁에 뛰어들게 됐으니까요. 전술적 성공이 전략적 재앙이 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진주만 이후에 이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순간은 역시 미드웨이 해전이겠죠.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미국의 승리 요인은 결국 정보력이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해군 암호해독팀이 일본의 다음 공격 목표, 그 암호명 AF가 미드웨이라는 걸 미리 알아내신 거죠. 정말 정보의 힘이 전세를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매복 공격이 가능했군요. 그렇죠. 일본 함대의 위치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전투에서 일본은 주력 항공모함 4척,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를 다 잃고 정말 숙련된 조종사들도 대부분 잃었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었죠. 네 척이나요? 와. 네. 반면에 미국은 항공모함 한 척, 요크타운 손실에 그쳤고요.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 자체를 미국으로 완전히 넘겨준 분기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미드웨이에서 주도권을 잡은 미국은 이제 일본 본토로 점점 다가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나온 전략이 바로 아일랜드 호핑. 우리말로는 섬 건너뛰기 전략이라고 하죠. 모든 섬을 다 점령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만 딱딱 확보하고 나머지는 그냥 고립시키는 방식이었죠. 덕분에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좀 더 빠르게 일본 본토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전략이었네요. 하지만 일본 본토에 가까워질수록 저항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이판, 이오지마, 특히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는 반자이 돌격이라든지 가미카제 자살 공격까지 나왔으니까요. 아주 광적인 저항이었죠. 오키나와 전투는 특히 피해가 막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오키나와에서의 끔찍한 사상자 수가 연합군에게 큰 부담을 줬습니다. 만약 일본 본토에 상륙하면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할까 이런 우려가 커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하고 트루먼 부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원자폭탄이었죠. 아, 그 타이밍에 트루먼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결정 앞에 놓였겠네요. 본토 상륙 작전을 감행해서 수십만 명의 미군 희생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인류가 처음 보는 신무기, 원자폭탄을 쓸 것이냐? 네. 결국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트루먼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정말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죠. 그렇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서 더 큰 희생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대량 살상이었다 혹은 당시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폭탄 위력을 그냥 보여준다든지 해상 봉쇄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안들도 검토는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투하를 결정했다. 네,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전쟁을 끝낼 방법으로 선택된 거죠.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참혹했습니다. 두 도시에서만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죠. 핵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 정말 하나의 사건이 다음 사건의 원인이 되고 또 그 결과가 다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잔혹한 역사 연쇄 반응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고서가 바로 이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원 부족에서 시작된 일본의 도박이 미국의 참전을 불렀고 정보전에서의 승리가 전세를 뒤집고 그 뒤에 이어진 격렬한 저항이 결국 핵무기 사용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죠. 태평양 전쟁의 역사는 이처럼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기술이 가진 파괴력을 열실히 보여줍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는 과거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태평양 전쟁의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해석은요, 현재 우리가 국제 분쟁이나 혹은 새로운 기술 발전을 바라보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